안녕하세요. 오늘 그 항공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비 수학을 좀 공부를 하는 첫날이 될 것 같아요. 쌤이 어쨌든 원격 강의 펜이 고장나서 강의 영상을 대체하게 됐고요. 대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격 수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원격 강의 이외에 이렇게 영상 강의로서 보충 수업도 가능하니까 평소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충 수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항공대학교 등등에서 여러 학교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필기시험이 있죠. 지필고사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는 고1부터 고2, 3 범위까지 해당하는 공통 범위예요. 그래서 고1 수학이 그냥 수학이라고 하거든요. 고1 수학을 수학이라고 해요. 1학기 수학을 수학상, 2학기를 수학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공통으로 수학 1, 뭐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을 배우고요. 수2에서는 미분과 적분의 기본적인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선택 과목인데, 우리나라 그 학제상으로는. 근데 그 확률과 통계까지 포함해서 지필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우리가 이 문제가 모두 30문제인데, 보통은 30문제의 이 넓은 범위를 다 담을 수가 없다고 교수님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문제 경향을 보면요,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집합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집합을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시켜서 어떤 곱셈 공식을 또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랄까 문제가 깊이가 있기보다는 한 문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그냥 기계적으로 조합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문제풀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짜증이 좀 날 수도 있는데,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너무 얕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재외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넓은 범위에 기본 수학적 소양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긴 얘기는 이 정도 마치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보통은 고1 수학, 고2 수학, 수학 1, 2까지요. 확률과 통계까지 기본적으로 개념이 좀 한번 거쳐 있는 학생들이고요. 문제풀이를 하되 문제풀이 수업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또 개념들을 하나하나 또 다시 정리해가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요.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건데, 일단 2022학년도, 작년 거죠.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항공대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어떤 개념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등등을 한번 잔소리처럼 얘기를 좀 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여기 오늘 PD가 없어서 마이크를 세 혼자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배터리 이상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없게 한번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쌍방간의 원격 수업도 있기도 하고, 원격 뭐 줌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일방적인 영상 강의가 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일방적인 강의를 되게 못 참아해요. 예컨대 30분 같은 아주 짧은 클립 강의를 할지라도 그걸 좀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역시 공부 역시도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딱 들을 때 몰입을 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꾸미고 와야 되는데, 뭐 사실 태블릿하고 태블릿 팻 고장 때문에 그거 수리차 이렇게 추리닝 차림으로 왔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준비. 여러분들 일단 노트 하나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 주시고, 보통 그렇게 하는 거야. 식을 써서 서술하는 것은 노트에다 연습을 해주시고요. 수업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 같은 거는 노트에 남기면 어차피 잊어버려요. 중요한 개념 같은 거는 프린트 교재에다가 다 메모를 하는 거야. 그렇죠? 문제를 푸는 건 뭐 되게 사소한 계산이나 서술 같은 것은 노트에다 정리하시고요. 알았죠? 되게 심화, 되게 중요하게 이거 꼭 주제하고 넘어가자, 꼭 알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쓰고 남겨서 익혀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에다가 잘 메모를 해서 필기해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무한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잔소리가 많죠. 1 보겠습니다. 3차 방식 있죠? 뭐 3차니까 최고차가 3차인 거죠. fx 보세요. fx 빼기 27이 있어요. 이것은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누면 떨어진대요. 즉 나머지가 없는 거죠. 얘를 지금 x 플러스 3의 제곱 나누면은, 자, 몫을 쓰면 ax를 할게요. 나머지가 없다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네요. 2-fx는 또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은 이거 소거하려고 이렇게 먼저 인수분해를 할게요. 알았죠? 이걸로 나누어서 몫을 bx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문제는 fx를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건 f-4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설명이 된다. 질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아볼까요? 어떤 방식이 있어. fx가 있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배웠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식 fx를 gx로 나누면 그때 몫을 qx라고 할게요. 나머지 rx로 할게요. 우리 재외국민 학생들 영어를 잘하니까, 그쵸? 보통 q가 쿼션트라고, 맞니? 뭐니? 쿼션트? 뭐니? 쿼션트? 이건가? 쿼션트인가? 스펠 까먹었네요. 쿼션트. 이게 뭐죠? 온가요? 쿼션트라고 해서 몫이죠. 나머지가 리메인저 해가지고 나머지죠. 쿼가 뭐죠? QU인가요? QO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몫을 보통 Q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얼이라고 해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수학자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별 언급이 없으면 몫을 Q, 나머지 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검산식 배웠죠.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x다 이렇게. 맞죠? 언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봐봐. 자, 나누어지는 수를 p제수. 우리 한국말로 p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눔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p제수는 나누는 수를 제수라 불러요. 이 제자가 나누다 제자거든요. 한자어예요. 그쵸? 한자어. 그리고 qx가 몫이라고 했죠. 쿼션트. 그 다음에 얼x가 나머지 이렇게 했어요. 맞나요? 자, 그렇죠. 이 식을 x 플러스 3제곱 나누었더니 몫을 ax로 했다면 나머지 0인 거죠. 나누어 떨어진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인데요.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죠. fx를 1차예요. x-알파로 나누는 나머지는 f알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정리죠. 이것은 보통 한국의 고1 친구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고3까지 나오는 그런
정리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증명이 금방 가능하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그런지 볼게요.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눴잖아. 그쵸? 자, 몫이 qx 플러스 얼 이렇게 할게요. 그 얘기 안 했군요. 나머지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수기 때문에 제수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는요, 작아야 돼. 누구보다? 제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요. 알았나요? 만약에 제수가 2차면은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돼야 되고요. 알았죠? 만약에 제수가 1차면은 나머지는 1차보다 낮은 거 상수가 돼야 돼요. 알았죠? 한 차수 낮아야 돼요. 한 차수 이하로 낮아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 지금 제수가 1차잖아. 1차니까 나머지가 상수가 나와야 돼. 납득이 되죠? 우리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야. 나머지 어를 구하려면요. 앞에 x 빼기 알파 qx가 사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x의 알파를 딱 대입했다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 좌변 f 알파가 되고요. 요거 날라가잖아. 아, 나머지가 f 알파구나. 그래서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눌 때 나머지가 f 알파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했으면 암기하시면 돼요. 자, 관건은 뭐야? 나머지를 구하려면 제수가 0이 되게 하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제수가 0이 되면 뭐밖에 안 남아? 나머지밖에 안 남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도 fx를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니까 f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됐죠? 더 많은 예를 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한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여러분들은 필요한 거 이렇게 노트란다. 여기 프린트에 잘 정리하면서 계속 꾸준히 봐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너무 방만하고 사람이 조바심이 생겨요. 개념하다 언제까지 개념할 거지? 기출은 언제 풀 거지? 큰일 났네? 이렇게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전혀 부족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학생들이 아니고 머릿속 어딘가 있어요. 이거를 적재적소에 꺼내서 쓰지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감이 떨어졌거나 뭐 그런 이유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뭐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쿼션트가 이건가 보다. 맞죠? 맞죠? 그쵸? 자, 영어를 자주 안 쓰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자주 안 하다 보면 감을 떨어지듯이 영어도 자주 안 쓰다 보면 감이 떨어지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fx를 구해가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fx가 3차래요. 그쵸? 맞죠? 그러면은 저 보세요. 3차인데 여기 x 플러스 3 2차가 있잖아. 그러면은 ax 몫 1차가 되겠지. 그럼 ax를 스몰 ax 플러스 b로 딱 두세요. 그러면 2차 곱하기 1차가 3차 아니겠어? 그쵸? 같은 방법으로 자, fx 3차래잖아. 그죠? 이미 2차가 있죠? 얘가 1차가 돼야 돼. 알았죠? 근데 보세요. 여기는 fx니까 최고차 3차 계수가 a거든요. 맞잖아. 요거 전개하면 2차 계수가 1이잖아. 1. 2차 계수. 문자 앞에 붙은 숫자가 1이잖아. 거기다가 a 곱하면 3차 계수가 a잖아. a.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fx니까 3차 계수가 마이너스 a겠죠? 여기 마침 계수가 1이야. 그럼 요 bx는 마이너스 ax로 시작하겠죠. 상수는 뭔지 몰라서 c라고 두면 돼요. 알았죠? 지금부터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자, 하나하나 대입해서 a와 b와 c를 다 구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f 마사를 딱 구한다 이거죠. 맞나요? 자, 이쯤에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고요. 자, 보겠습니다. 솔루션. 자, 다시 한번 쓸까? 아니요, 그냥 쓸게.
할게요. 자, 인간의 파괴 본능. 자, 수치 대입법이죠.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이에요. 항상 좌우가 같은 식이야.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항상 이 등식은 성립하거든요. 어떤 값, 아무 값을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인간의 파괴 본능, 뭘 대입하고 싶어?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싶죠? 지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쵸? 자, 보세요. 위를 기억이라고 하고, 자, 아래 니은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오케이. 자, x에 마3을 대입합시다. 자, 기억부터 대입할까요? 자, f 마3 빼기 27은요. 그쵸? 빵! 맞죠? 맞죠? 요거 0 곱하기 얼마는 또 0이잖아. 빵이잖아. 아, f 마3이 27이구나.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 같은 이 수치를 니은에도 대입을 해볼게요. 자, 니은. 2 빼기 f 마3이죠. 좀 길어요, 풀이가. 쌤도 좀 사실 하기가 좀 귀찮아, 사실. 그 정도로. 그렇지. 자, 마3 대입합시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쵸.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3a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쵸. 좀만 참아주세요. 오케이. f 마3이 27 나왔거든요.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초반에는 상당히 지루하고 되게 깝깝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되게 많은 부위에 방만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알았죠? 양질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그때 풀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이거를 오늘 풀 때 하고, 내일 풀 때 하고, 내일 모레 풀 때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느낌이겠어? 좀 깝깝하고 하기 싫고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거를 한 내일 모레까지 3일 연속으로 복습을 하게 되면, 아, 되게 길이 보이는구나. 아, 문제가 보이네. 평가원의 의도가 보이네. 라고 느끼게 될 거야. 알았죠? 첫날이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알았죠? 갑니다. 2 빼기 27이죠. 마이너스 25예요. 5고요. 3a 플러스 c가 된다. 그쵸? 맞니? 나누기 되죠? 아, 3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5다라고 하는 하나의 식이 나온다. 됐나요? 됐어? 또 식이 또 필요하죠? 아래식 볼게요. 인간의 파괴 본능. x에 얼마 집어넣고 싶어? 마이너스 2 넣고 싶죠. 또는 x에 얼마 또 집어넣고 싶어? 2 집어넣고 싶죠. 그렇게 할 거야. 갑니다.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요. 기억부터 f-2 f-2 빼기 27은요. 자, 조금만 참아주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1제곱은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쌤도 사실 이런 거 되게 긴 거 싫어해요. 그쵸? 니은에 대입합시다. 자, 2 빼기 f-2죠. 빵! 그쵸? 아, f-2가 2구나. 그쵸? 아, f-2가 2구나. 2구나. 맞죠? 그럼 얼마죠? 2 빼기 27, 마이너스 25예요. 됐죠? 요식 나왔어요. 또 이렇게. 자, 네모 하나, 네모 투 나왔죠? 또 인간의 파괴 본능 얼마? 2 대입할게요. 오케이. 그럼 풀이가 길어지면은, 그럼 실수를 많이 하겠죠? 고도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또 기억에 대입할게요. F2 빼기 27은 자, 2 대입하니까 얼마죠? 2 더하기 3은 5인데 제곱이잖아. 25죠. 25고요. 그리고 2a 플러스 b. 쌤도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들 쌤을 잘 감시해 주세요. 쌤도 실수 많이 합니다. 2 빼기 F2. 빵! 맞죠? 아, F2가 2구나.
F2가 2구나. F2가 2구나. 그쵸. F2도 2입니다. 그쵸. F2도 2니까 뭡니까? 식을 세울게요. 2 빼기 27. 마이너스 25죠. 이것은 25에 2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요거. 됐죠.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나올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불리는 연립 1차 방정식.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5고요.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래요? 자, 쌤도 문제를 다 풀지 않고요. 어차피 그 문제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쌤도 다는 풀어보지 않았지만 혹시나 선생님이 풀다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 적으시면서 승표쌤이 실수한 게 없나 한번 이렇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와 B를 자 연립해서 A와 B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조금 따라오기 조금 뭐랄까 벅찬 경우에는 퍼즈 기능이 있죠. 잠깐 잠시 멈춤 누른 다음에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날이니까 다 해줄게요. 좀 친절한 사람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이 두 개 썼어요. 그쵸? 가간법 또는 대입법이라고 부르는 가간법.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 소거하자. 선생님은 더해 볼게요. B 먼저 구하고 싶어요. 알았죠? 2B가 마이너스 26. B가 마 13이구나. 그쵸? B가 마 13이니까 A는 6이 되거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쵸? 이것으로써 A, B가 나와서 완벽한 당식 fx가 정해진 거야. C는 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fx는 여기서 구하든 상관없어요. C까지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억식에서 A, B를 찾았으니 fx는 바로 나왔다 이거야. 자, 그렇죠. 자, 지금부터 A와 B를 구했으니 fx만 정리하고요. 결론적으로 최종 f-4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 지울게요. 방금 따끈따끈하게 A가 6 나왔어요. B가 마 13 나왔어요. 됐죠? 하기 싫죠? fx는 진짜 기억에서 얘 정리하시고요. 마이너스 27 이항할게요. 자, x 더하기 3의 제곱 6x 빼기 13 플러스 27까지 했고요. 우리의 최종 결론 f-4를 구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약간 어려운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학교에서. 알았죠? 자, 마사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제곱 1이에요. 그리고 자, 마사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4, 마 13. 얼마니? 너무 큰데? 너무 크나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37이네요. 플러스 27. 너무 안 크구나. 마이너스 10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 2번. 자, 그렇죠. 일단 사지선다입니다. 보기가 1, 2, 3, 4번밖에 없죠. 근데 한국은 대부분 다 오지선다예요. 보기가 1, 2, 3, 4, 5인데 1, 2, 3, 4까지 있으니까 너무 단조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 선생님 느끼기에는. 답은 2번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번 정리를 잠깐만 하고요. 자, 10초만 더 줄게요.
자, 30문제 그랬죠? 어느 것 하나 그냥 푸는 문제는 없어요. 시간이 또 제한돼 있고, 그 안에서 빨리빨리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뭐라고? 양질의 소수의 문제를, 제한된 양질의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시중에 문제집을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돼요. 무슨 센수학, 되게 많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기출을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출에 아주 유사한, 적합한 선별된 문제만을 가지고 반복해서 공부하라. 이 얘기를 오늘 첫날이지만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됐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2022학년도 항공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필고사 수학을 보고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복소수가 있어요. 자, 한 문제 시간이 많이 걸렸죠. Z는 2 플러스 I, 자, 빼기 X에다가 1 플러스 I 됐죠. 있어요. 그쵸? 자, 문제가 얘를 제곱한다는데? 자, 제곱. 이 녀석의 허수 부분. 최소값을 스몰 a라고 한대요. 뭐야? 최소값이 있어 또? 이상하네. 그 다음에 또 Z 제곱 부분에 똑같이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X값을 B라고 한대요. 그래서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또 다른 복소수를 만든대요. W라고 하는. 그쵸? 이렇게 융합된다니까? 그쵸? 단순한 문제가 없어요. 항공대 교수님들이, 그래도 항공대니까, 명색이 우리나라,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모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 문제가 상당히 얕습니다. 상당히 얕은 문제야,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높죠. 부담스러울 거야, 아마 이런 게.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W를 구할 거고요. W 구하는 과정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얘기 좀 할게요. 어디부터 해야 되나?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그쵸? 잠깐, 복소수 잠깐 우리가. 잠깐 개념 정리를 할게요. 오케이. 복소수는 뭐냐면은 복합적인 수란 뜻이야. 알았죠? 컴플렉스 넘버죠. 우리가 수직선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실제 존재하는 실수란 게 있어. 리얼 넘버가 있죠. 실수가 있고요. 알았죠? 오케이. 실수. 리얼 넘버 얼이라고 하죠. 맞죠? 그리고 허수가 있어요. 허수. 허수는 뭐냐면은, 미안해.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는 제곱했을 때 0 이상인 수가 나오죠. 근데 제곱을 했을 때 음수, 특히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x는 뭐죠?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상상을 해봤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양의 제곱근 요거를 i라고 놨어요. imaginary number 해가지고 상상의 수 이런 뜻이죠. 맞나요? 그 x가 i란 말이야.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한국에서는 요거 i를 허수 단위라고 불러요. 됐죠?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i 세제곱 뭘까요? 다시 i 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요. i 4제곱 뭘까요? i 4제곱은 i 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즉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야.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i 5제곱 뭐가 되죠? 다시 i를 곱하면 i 1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i 5승 또는 5제곱이라 불러. 5승 5제곱이라 불러. 또는
5승은 I 1승으로 바뀌니까 다시 뭡니까? 6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돌고 돌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이 같은 간격으로 돌고 돕니다.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다시 5제곱이 I 1제곱이에요. 6제곱이 2제곱, 7제곱이 3제곱. 알았죠? 이렇게. 좀 더 계산할 때 좀 이따 그 얘기를 할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허수라고 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우리는 복소수라고 배웠어요. 자, 수직선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많은 실수와 그리고 방금 했던 상상의 수 있죠. 얘를 허수라 부르는데 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복소수고요. 허수도 복소수고. 알았죠? 실수와 허수를 짬뽕해도 복소수예요.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까지 했던 모든 수. 알았죠? 실수를 포함해서 모든 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플렉스 넘버. 그래서 C라고 부르죠, 보통은. 됐나요? 그래서 복소수 Z라고 하면은 요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Z라고 하면은 A 플러스 B I 꼴로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A, B는 실수예요. I는 아까 허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 불러요. 그리고 I가 있는 부분, I의 개수, 앞에 거를 허수 부분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가 됐어요. 됐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볼게요. Z가 있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제곱을 한대. 오케이. 제곱을 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알았죠? 보겠습니다. 솔루션. Z는 애초부터 모든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부로 분리를 먼저 해야 돼. 얘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 I가 여기 막 흩어져 있잖아. 그쵸?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항상 A 플러스 BI 꼴로 분리를 먼저 한 다음에 연산해야 됩니다. 자, I가 없는 부분. 자, 잠깐만. 괜찮아요? 집중 잘 되고 있나요? 한번 5초간만 자, 심호흡을 합시다. 이때쯤 되면은 약간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자, 눈에 힘주고 다들. 눈에 힘주고. 힘주고. 잠깐만, 선생님은 그동안 배터리를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안 나와 있나요? 시간 나와야 되는데. 자, 배터리 이상 뭅니다. 됐어요? 자, 먼저 복소수를 한번 하자. 자,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2 보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x 보일 거야. 2 마이너스 x가 i가 없는 실수 부분이죠. 허수 부분, i가 있는 거. 자, 전개했을 때 i가 붙어서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죠? i 마이너스 xi니까 1 마이너스 x i 하면 되겠죠. 됐나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허수 부분입니다. 됐나요? 됐죠? 자, 지금부터 얘를 뭐 한대요? 제곱을 할 거야. 그렇지? 제곱을 할 거야. 자, 보겠습니다. z제곱. 이거 제곱이에요. 양변 제곱이니까. 자, 천천히 갑시다. 우리 완전 제곱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요거 제곱, 요거 제곱. 그리고 플러스 2 앞뒤 하는 거죠. 완전 제곱. 자, 갑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요거 1-x i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배에다가 앞뒤 하겠죠. 2 빼기 x, 1 빼기 x, i. 어이구. 됐습니다. 됐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요거 한번 전개를 아직 안 할게요.
2 빼기 x제곱은요, 어차피 x 빼기 제곱과 똑같아요. 부호를 바꿔도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같잖아, 그죠? 그리고 보세요. 뒤에 거 조심하세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 아까 기억나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를 하고요. 1 빼기 x도 제곱하겠죠. 여기까지가 실수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전개 안 할게요. 2 빼기 x, 1 빼기 x도 선생님이 그냥 x 빼기 2, x 빼기 1로 할게요. 똑같잖아. 곱할 텐데 한 녀석의 부호를 바꾸면 딴 녀석 부호 바꾸면 되잖아. 됐어요? 아, 드디어 z제곱을 정리를 했고요. 허수 부분, 이게 허수 부분이죠. i가 붙어 있잖아. 허수 부분. 앞에 게 실수 부분. 자, 1분간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1분간 정리해 주세요. 차분하게. 혹시 개념 정리 안 된 친구들은 저 정리해 주시고. 자, 그렇습니다. 말했죠. 선생님도 하다 보면은 실수 많이 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사람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특히 문제 풀 때 좀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도 능력이란 말이야. 그쵸? 되게 고난도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능력이지만, 사소한 계산을 되게 쉽게 해나가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배양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커피가 있는데. 자, 거의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2문제밖에 안 풀었다? 아니에요. 2문제밖에가 아닙니다. 한 문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고, 이게 쌓이는 거야. 알았죠? 이게 쌓이는 겁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5문제를 공부했다?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것만. 그것만. 포커스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뭘 공부한지 몰라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 한다. 눈 감고 문제를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른 문제를 쌤한테 요구하시면 돼요. 요청하시면 쌤이 이 문제에 필요한 기본 베이스 문제나 아주 유사한 문제를 쌤 선별해서 또 줄 거예요. 알았죠? 그 이외의 문제집은 사지 마세요. 어차피 사봤자 안 풀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잔소리 하는 이유는 정리하라는 의미로 시간을 준 거예요. 갑니다! 자, 또 여기에서 어떤 또 개념이 필요하냐면 2차 함수가 필요해요. 왜냐면 최소값을, 허수 부분이 있잖아. 이게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 최소값을 구하는 2차 함수 단원의 개념이 필요하고요. 한국에서는 중3 고1 때 했던 거거든. 실수 부분은 뭐 정리 잘해서 0이 되게 하면 되고요. 알았죠? 오케이, 갑니다. 이제 자, 간다. 봅시다. 허수 부분부터 볼게요. 허수 부분. 요거죠. 2배. x 빼기 2, x 빼기 1.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걸 할게. 알았죠? 우리 2차 함수는 포물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있거나 위로 볼록인 거 알고 있을 거야. 그쵸? 게다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너무 쉬운 거야. 잘 보세요. x에 2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이 되죠. 2,0을 꼭 지나요. x에 또 1을 대입하면 또 함수값이 0이 되죠. 1,0을 꼭 지나죠. 그리고 알다시피 2차 함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 거야. 그쵸? 됐나? 그러면 최소값이 어디냐면요.
항상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야. 집중 잘 되고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 자, 그쵸? 자, 집중 안 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자, 화이팅! 항상 이차 함수가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1과 2의 가운데. 뭐냐면은,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요. 1 더하기 2가 3이잖아. 3의 절반은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일 때, 그때 함수값이 최소값 A예요. 됐나요? 우리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2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입니다. 알았죠? 2분의 3 대입할게요. 갑니다. A는 X에다 2분의 3 대입하자고. 2 곱하기 적절히 암산할게요. 2 빼기 2분의 3 미안해.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곱하기 2분의 3 빼기 1 2분의 1인 거예요. 약분하시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것이 A네요. 됐어?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뭐야? 실수 부분이 0이 되게 한대요. 요거죠. 요것이 0이 되게 하는 그 X 값을 B라고 하죠. 자, 옆에다 쓸게요. 자, X-2의 제곱 빼기 아까 말했지만 1 빼기 X나 제곱이나 X 빼기 1의 제곱은 똑같잖아.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똑같이 4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1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도요. X 빼기 1 제곱을 할게요. 이것이 0이 되게 할게요. 얘를 다 전개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전개하지 않고요. 구조가 뭐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게요. 알았죠? 두 개 더 해볼까요? 2x 빼기 3이죠. 빼볼게요. x-2에서 x-1 빼면은 마이너스 1이군요. 인수분해 했어요. 그쵸?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x 얼마입니까? 2분의 3 되겠어요. b, x값이 2분의 b, 2분의 3. 얘를 b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자, 각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근데, 원격 쌍방 수업보다 이런 일방 수업이 또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안 된다는 거. 그쵸? 쌍방 수업은 뭐, 예를 들어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 아마 요게 지금 거의 1시간이 거의 지나고 있거든요. 요거를 원격 쌍방 수업으로 했다면 벌써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거예요. 왜냐면 뭐 해보렴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죠. 모든 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좀 짧은 시간에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그쵸? 좀 진행을 하길 원하지, 선생님은. 너희들 빨리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자, 문제. 그래서, 자, W를 구했어요. W가 A 플러스 BI죠. A가 뭐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플러스 B가 뭐였니? 2분의 3이었어. 이게 W예요. 벌써 몇 개를 물어보니? 한 문제에서.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쵸? 일단 복소수를 좀 희한하게 배열해 놨어. 우리 먼저 정리를 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래요. 열심히 정리했어. 그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x를 구해서 걔를 b라고 하고요. 허수 부분의 최소값을 a라고 했대. 그래서 a와 b를 가지고 또 복소수 w를 만들자요. 그쵸? 그래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문제의 준비 단계라 보시면 돼요. 길죠? 보통 이게 학교 시험이었다면 이 문제 안에 3개 정도의 문제가 숨어 있는 거야. 그 문제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통합시켜서 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필고사에 넣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W까지 구한 거 정리해 주세요. 10초 주겠습니다. 더 부족하면 일시정지 눌러서 해보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 그동안 앞에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고요. 이제 W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W. 또 켤레복소수가 나오네요. 어우, 진짜. 됐죠? 정리했으리라 믿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계산만 남았어. W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i죠. 얘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W 바도 있네요. 그럼 W 바는 뭐예요? 요거 좀 보기 부담스럽거나 좀 재미없어요. 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1 묶어서 1 빼기 3i로 할 거야. 괜찮지 않아요? W 바는 뭐죠? 켤레 복소수라고 해서 어퍼 바를 딱 씌우면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W 바 하면요. 켤레 복소수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있고요. 실수부 그냥 있고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마이너스 3i가 플러스 3i가 되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지금부터 W하고 W 바하고 이렇게 자, 연산할 겁니다. 괜찮죠? 자, 다 끝났어요. W분의 1 빼기 W 바분의 1 통분하겠죠? W 바 분의 자, 크로스로 W 바 빼기 W의 완전 제곱하겠죠? 오케이, 됐죠? 곱하기와 빼기만 따로 정리를 한번 해서 집어넣을게요. 바로 대입하면 복잡하니까 보세요. W 바 빼기 W 여기서 이거 빼집니다. 맞죠? 갑니다. W 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i에서요 빼랍니다.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3i를 빼줘요. 맞죠?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지워지는 게 뭐가 있나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요. 플러스 2분의 1 지워져요. 그리고 보세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i 그리고 또 마이너스 2분의 3i 더하니까 마이너스 3i가 되죠. 됐나요?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바와 오메가를 곱하래요. 그렇죠? 둘을 곱하죠. 곱해볼게요. 조금 긴 게 없다. 둘을 곱하죠.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할게 4분의 1 되겠죠. 그리고 자, 1 빼기 3i와 1 더하기 3i죠. 자, 합차 공식으로 1 빼기 1 제곱 빼기 3i 제곱 이렇게 할게요. 자, 물론 나중에 공식 같은 게 좀 있는데 오늘은 한꺼번에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1이고요. 3의 제곱이 9고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9를 빼요. 플러스 9가 되겠죠. 2분의 5가 되겠나? 뭐 이렇게입니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오메가 바 빼기 오메가를 3i로 집어넣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2분의 5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볼게요. 자, 2분의 5라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 빼기 오메가가 3i. 제곱하기 전에 희한하죠. 분수에 분수가 또 있죠. 분모의 2분의 5는요.
뒤집어져서 5분의 1로 올라가면 돼요. 곱하기 마 3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분모의 2분의 5는요 5분의 2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자 보자. 5분의 2고요. 자, 마 3i죠?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5분의 6i 제곱. 괜찮을까요? 25분의 36 있나요? 있군요. 자, 자리가 없습니다. 25분의 36인데요.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5분의 36이죠. 오케이. 자, 한 문제 한 문제를 지금 이 순간 바로 다 완벽히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도 다시 뒤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는 게 수학 공부죠. 알았죠? 그렇습니다. 자, 1분간 시간 주겠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막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하다, 어렵다, 내지는 이걸 어떻게 하지?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알았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의 폭을 일단 좁히세요. 나는 이번에 기출만 완전하게 뽀셔버리겠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사실, 뭐냐면, 대학교 편입이나 재외국민 특별 전형 같은 거는 응시자가 되게 많아요. 응시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컨대 100명이 도전을 하면은 그 중에 10%? 10명 정도만 제대로 하고 되게 허수가 많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야.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냐면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근데 우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아예 모르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좌절감을 느끼거나 힘이 떨어질 때마다 한 번 더 일어서면 돼요. 누구나 넘어져요. 누구나 눕고 싶고, 누구나 자고 싶은데, 그때마다 한 번 더 일어서면 돼요. 일어서서 한 문제만 더 공부하고 자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냥 3번 보겠습니다. 3번까지 하고 일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3번. 잠깐 마이크 확인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에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정수 x가 7개 존재한대요. 자, 그때 k의 최소값을 a, 최대값을 b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 겁니다. 연립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2가 0 이하다. 자, 얘네 되게 쉽게 풀릴 수 있죠.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수 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자, x 빼기 6이죠. x 플러스 2가 0 이하다. x는 자 마이너스 2와 6 이하다. 6 사이다. 이렇게.
오케이. 너무 쉽죠? 요거랑 두 번째 부등식이 보세요. 절대값 x 빼기 3이 k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자, 우리가 어떤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 안의 수는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사이 갇혀버린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몰랐거나 잊어버렸으면 지금 또 알면 돼요. 알았죠? x는 그러면 3 빼기 k제곱과 3 플러스 k제곱 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두 개를 지금 연립을 할 거야. 연립 부등식은 뭡니까? 두 개 이상의 범위를 우리가 그려봐서 공통범위가 바로 그 회가 되겠죠. 공통범위.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대? 7개 있대요. 7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솔루션. 일단 준비 작업은 끝났고요. 자, 보겠습니다. 공통 부분. 요거의 공통범위예요. 공통범위. 또 부등식을 유난히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예요. 맞죠? 요거와 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공통범위의 정수가 7개예요. 자, 정수가 7개입니다. 공통범위 정수가 7개. 맞죠? 일단 그러면 여기는 정수 몇 개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자연수 6개니까 모두 9개가 되겠죠. 모두 9개인데 요거하고 어느 일부분과 공통을 짓는데 그게 7개래요. 알았죠? 문제는 x범위가 3 빼기 k제곱하고 3 플러스 k제곱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 왼쪽에서 접할 수가 있잖아. 3 빼기 k제곱하고요. 3 플러스 k제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6개가 있는지 맞잖아. 아니면 벌써부터